행정은 권력이 아닙니다. 행정은 바로 우리 논산시대의 소리들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삶의 삶에 해주는데 정말 필수적인 윤활적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질 문화를 통해서 행정이 마치 권력인 양, 자기 착각하고 있는 과거의 문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피해자, 갑질 문화가 이렇게 지금 논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속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하고 잡고 있는지 있을 수는 있다고 이제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우리 교육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시하는 것은 인성을 봅니다. 인성.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을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생각들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인사의 원칙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갑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갑질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동료가 자기가 원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거나 또는 압박을 통해서 직장 문화에 굉장히 억압이 되거나 자기 삶의 질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그게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불편하고 본인이 어려운데 이것은 당연히 근절돼야되고요. 이것을 좀 더 파악해서 갑질 문화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대 조치와 함께 특히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아주 근절할 수 있는 의사상의 강한 권익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한 후에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갑질 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처벌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갑질 문화 근절에 대한 그런 교육, 또 인식이 전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매너에 의해서 그래도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강한 처벌, 인사사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홍준 기자님 아까부터 손 드셔서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정토의 김홍준 기자입니다. 민선 국의 충돌에 따른 언론과의 간담회,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말씀드린 논산의 미래가 영화처럼 보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좀 즐거운데 좀 색다르게 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장님께서 재판 중인 선거법 관련 두 가지 질문을 드리시다. 오늘 8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민선 국회를 시작한 시정에서 선거를 앞둔 현재 신경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시장이 지시한 공모가 없었고 직무상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우선 재판 문제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우선 크게 정황적 증거, 실체적 증거 이것이 있어야 그거에서 이제 보험 외적 재판 통결이 일어나는데, 정황적 증거 자체도 그냥 정황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실체적 증거는 더 이상 더 있지 않죠.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부터 해왔던 습관들,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관행 관리의 습관, 바로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 본의사 하나 더 가지고 꽃감 받아서 백성이니까 표합도 더 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관행 관례상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했으면서도 그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일일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큰 틀만 제시하고요, 그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저한테 와서 제가 그 키를 펴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제 영역도 아닌 것을 그냥 무슨 뭐 보리자를 보내고 뭘 보내고 저한테 보고하러 왔지만 제가 보고 받지도 않았어요. 다 알아서 해라 하던 반응가 이게 정부예요. 근데 저를 갖다 기소를 했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원래 그 구형을 15일날 했어야 됩니다. 근데 구형을 못하고 서면 구형을 하겠다고. 저는 그 서면 구형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이 뭘 어디다가 근거가 없는데 어디다가 지금 뭘 그 구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기 쉽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기소도 구형도 바로 시장, 군수, 국회의원 사람들은 저 대검의 컨펌을 받고 조율을 합니다. 이 조율이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그래서 안 끝났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대검의 어떤 조율이 아직 안 끝났다. 근데 본인들이 기소를 했으니까 백성이 본인들이 기소 출소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결과를 낼 겁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에 양심의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 어떤 실제적 증거라든가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청구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구형한 본인들도 자기들도 체면도 있고 또 지금 백승현이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기소가 된 겁니다. 이 억울한 사실을 알아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백승현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 이것을 양심의 시간에 바로 재판부에서 다 잡아줄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아니 직원들이 과거에 서울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있는 직원들, 지금 이 일을 했던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서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때도 명함을 그때도 다 해왔어요. 지금 있는 직원들도요, 그것을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보고하러 갔지만 보고받지도 않고, 알아서 하라고 위에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다가 문자 주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백수연이가 문자를 내서 지시를 하거나 보고하는 내용이라도 하나도 문자가 나왔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나 백수연이가 직접 거기에 관여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데, 어디다 갔다가 뭐 하려는 거냐. 이게 정보입니다. 백수연이는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가 되고 여기서 잘못하면 희생양이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법원에서 양심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잡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형을 제대로 하겠죠.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무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인들의 의사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뭐죠?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비트뉴스 박서원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백성에 억울하지 않게 하세요. 네, 짧게요. 자, 잠깐만요. 자, 다 얘기합니다. 명단을 백성현이 당신이 컨펌했지 않느냐? 이렇게 명단이 컨펌했으면 그때 당시 어떤 국회의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그 사람들까지도 제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권력을 치렀는데 그분들을 영화 가서 소문 나다고 했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트뉴스 박성원 기자입니다.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노무현씨가 국방과 상당 국방군수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현재 지역 국회의원인 황영석 의원이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상임위로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노차 국방산업 관련 국비 확보 그리고 정책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응 방안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장을 하면서 제가 국방위원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국방위원들도 저하고 관계 있는 분들이 여러 있어요. 여러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다음에 우리 한명수 의원이 나한테 그렇게 귀속말을 아니 좀 제가 누가 앞으로 국방상황도 유치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방을 가면 여기서 바꿀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뭔가 뭐 바꾸고 좋고 안 바꾸고 다른 거 체벌도 했고 또 당에 또 우리 집권당에도 하니까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으니 꼭 위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크게 네, 마지막으로 세비의 충청 송인승 기자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 세계신청 송희승 기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인 친화도시, 우리 노인 복지문제랄까,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민성교육에 대한 좀 언급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거 또 하나는 좀 너무 경직돼 있어서 스케줄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대전, 금산, 계령, 공조부여 출입을 합니다. 공무원들 보는 기준에 따라 갑질 문화, 헌신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 소위 없이 묵묵히 열심히 합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잘 보이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백성현 시장님 좀 보시는 거는 좀 공무원들한테 칭찬은 좀 인생 탓이다, 좀 부족하다, 잘하는 건 잘한다,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올해도 춤추는 민선 9기 출범을 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찬 잘하는데. 칭찬 잘하는. 제가 성격 내가 다 했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당신들 덕분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백승현 시장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미 저는 시장이 되자마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근무합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투명성을 갖고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 다 경험하셨고 두 번째는 명패가 없습니다. 백승현 어디 가도 다 시장부터 다 명패가 없어요. 여러 번 놓고 있었을 겁니다. 백승현 시장실은 명패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눈높이를 같이 하고 위안감을 떨쳐내고 누구나 같이 평범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함을 드리기 위한 그래서 명패가 없다. 세 번째는 남녀 노소 누구든 시장을 만나고 오셔서 대화를 하고 가시면 제가 2층에서 1층 현관까지 배웅을 합니다. 인간 존중, 배려, 그리고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서 그리고 시장에 밑에까지 와서 배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인간 존중을 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보고 내가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당신들 봐라.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은 그냥 한기를 듣고 그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듣는지 모르지만 이제 직원들도 왜? 직원들도 모를 거예요. 예? 논산 백승현 시장의 특징 세 가지. 모르죠? 명패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없는지도 모르고. 명패가 없습니다. 그죠? 원래 처음부터 명패 만들지 마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명패 만들어가지고 선물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저 명패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집에다 갖다 놓고 저 안쪽에다 우리 제 방이 있죠? 방 쪽에다 하나 놓고 다 집에다 그냥 갖다 놨어요. 내 사무실에는 명패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논산 특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서 콩나물빵 먹고 매일 가서 갈비탕 먹고 김치찌개만 먹고 싶었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예산을 전략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와서 혈세는 바로 피 같은 돈이다. 이것을 한테라도 아껴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 가서 콩나물빵 먹고 그러지 순댓국밥 먹고 저도 사람인데요. 실천입니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장은 착하게 먼저 고기도 먹고 싶고 하는데 매일 콩나물빵 그렇게 불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먹고 하는 것을 나가고 싶은 데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솔선수범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는 이렇게 시장이라고 해서 내가 호의식하고 가서 일식집 가서 문 닫아놓고 밥 먹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평범한 우리 시민의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도 한쪽에도 제작해서 시민한테 어떻게 돌려주고 시민을 친절하게 배려하고 보실까 이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천합니다. 한 번도 그냥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초등학생만 제가 초등학교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재밌어요. 왜? 나는 그분들한테 존중함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흡족한 마음을 열어드리게 해서 그럼 오랫동안 영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배우라고 하는데 그냥 하도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받는 모르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너나 신경을 차질없이 끌어갈 것이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광고비도 들고 뭐 이렇게 지원 많이 못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론인의 중요성 여러분의 존중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한테 말씀하기 전에 이미 제가 프레스센터를 만들어서 자주 만나서 자존심을 좀 상하지 않게 또 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같이 우리 저 학부들도 오셨으니까 좀 따르고 옮기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브리핑 단상에 올라가서 필요하면 또 설명도 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